제가 어릴 적 사먹었던 새콤달콤의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가격이 5배가 올라 5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500원이었던 바나나 우유는 1,400원이 되었고 1,400원이었던 짜장면은 6,0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걸까요? 공장화가 진행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건이 더 많아지니까 물가가 더 싸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경제를 배울 때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바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바지의 개수는 한정적이지만 사람들은 필요로 인해 바지를 계속 사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바지 공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소비와 공급이 차이가 나게 되어버리죠. 여기서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지의 개수, 즉 공급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지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 즉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지가 더 희귀해질 것이고 가격이 더 오를 것입니다. 원래는 10만원 하던 바지의 가격은 20만원, 이후에는 50만원 이렇게 계속 오를 것입니다. 반대로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바지 공장이 엄청 많아진다면 바지의 가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것 말고도 물가가 오르는 다른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이죠.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낸 돈은 시중에 있는 돈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사실 돈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서 만들어낸 가상 숫자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은행 대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출 시스템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딱 10만원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은행에서 1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A는 열심히 일해서 빌린 10만원 가운데 5만원을 은행에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5만원입니다. 여기서 B도 대출을 받고 싶어 합니다. B도 A처럼 10만원을 대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현재 5만원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B에게 10만원이 아닌 5만원밖에 대출해주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는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대출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은행에 예금한 금액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 60%의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100만원을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은행은 지급 준비율인 10%, 즉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으로 자유롭게 대출 혹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B에게 9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A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찍혀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가진 돈은 100만원밖에 없지만 시중에는 190만원이라는 돈이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A의 통장에 100만원, 은행이 B에게 빌려준 90만원을 합하면 190만원이기 때문이죠. 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진 돈은 100만원밖에 없는데 9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서 90만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만들어낸 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신용창조 혹은 예금창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금액과 대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돈의 양도 신용창조로 인해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돈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 자연스레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물량이 많아지면 희귀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가치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바지의 개수가 인구수보다 많으면 바지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매년 돈이 증가하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돈은 은행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볼만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